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적한 대학 캠퍼스가 있었다. 그곳은 예로부터 수많은 전설과 미신이 얽혀 있는 장소로 유명했다. 이 대학의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오래된 도서관은 특히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곳을 피하곤 했지만 어둠이 내리면 종종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이런 소문은 대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더 자주 들리곤 했고, 오싹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리의 학생들이 있었다. 어느 해 그 오래된 도서관에서 유난히 많은 기이한 일이 발생한 해가 있었다. 그곳은 많은 귀신 이야기가 도는 곳이었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 많은 학생이 갇힌 채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졌다. 이후로 그 도서관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장소가 되었고, 결국 몇 년 전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나 용기가 넘치는 학생들은 가끔씩 그곳을 찾아가곤 했다. 주인공인 재우는 그런 호기심 많은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대학 신입생인 그는 친구들과 함께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공포를 느끼는 것을 즐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오래된 도서관을 탐험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세영과 민수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그렇게 셋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작은 오솔길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그들 셋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도서관에 가까워질수록 이질적인 느낌의 서늘한 바람이 그들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래된 건물은 달빛에 비쳐 더욱 음산하게 보였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음을 알리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서관 내부는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더미, 낡은 책상,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그들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벽에는 조심하라 는 단어들이 낡은 벽지에 희미하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섬뜩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궁금증이 무서움을 이겼고 셋은 계속 탐험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민수가 우연히 바닥에 반쯤 감춰져 있던 문을 발견했다. 그 문은 지하로 통하는 계단으로 이어졌다. 세영은 내려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재훈과 민수는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녀를 설득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간 그들은 폐쇄된 서고에 도착했다. 그곳은 벽 전체가 책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로 미묘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군가 장난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소름이 돋은 그들은 서둘러 그 장소를 벗어나려 했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굳게 닫혀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소용없었다. 그 순간 불현듯 도서관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깜깜한 어둠 속 그들은 손전등을 휘저으며 출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무엇인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우는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릴 뿐이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세 사람은 조용히 발소리를 줄이며 벽을 더듬어 출구를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이 그들 사이를 스쳤고 그 안개 같은 손길은 그들을 한 명씩 흔들었다. 느닷없이 민수가 귓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가라, 여기까지다. 민수는 어느새 눈앞에 나타나 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물결쳤고 찰나의 순간을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만들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민수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고 재훈과 세영도 그를 따라 전력으로 뛰었다. 그들은 마침내 열려있는 출구를 찾아냈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고 몸은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세 사람은 밤하늘 아래로 도망치듯 빠르게 걸어갔다. 이후로 그들은 그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이 공포스러운 경험을 2번 다시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오래된 도서관에 얽힌 소문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왜 그런 섬뜩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다시는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얼마 뒤 사람들이 그 오래된 도서관의 해체 계획을 듣게 되었고 이는 기이한 사건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마을 전체에 전해졌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이 세 친구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무서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서울 내각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내가 이사한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다른 사람이 살았던 곳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첫째 날 밤 나는 침실에서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낮고 깊은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 일단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이웃집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 말했다. 그 집 말이야. 저녁 때는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아.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밤에 돌아다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곤 했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단지 미신일 뿐이라고 넘겼다. 며칠 후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본 적 없는 고양이가 내 앞을 가로질렀다. 순간 놀라 발길을 멈췄는데 그 고양이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처럼 깊고 의미심장했다. 나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집에 돌아오자 그 웅얼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바로 내 귓가에서 말이다. 나는 그 소리가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쫓아 나섰다. 그 소리는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나는 소리가 나는 원천을 찾아냈다. 집 뒤뜰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그 우물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고 했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이 나에게 다가와 우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우물은 오래전에 봉인된 곳이네. 하지만 며칠간 내가 오고 나서부터 다시 소리가 들린다는구먼. 혹시라도 손대지 말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마음에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나는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는 전설이기도 하며 실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970년대 이곳에는 유명한 무당이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 후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특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집 근처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주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우물 앞에 서서 소리를 들으며 그 무당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여기에 있으니까. 그 순간 소리가 멈추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우물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나는 가끔씩 밤마다 우물 근처에서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몇 주 뒤 결국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오래된 한옥과 우물은 내가 겪었던 그 불가사의한 경험들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게 할 것이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들렸던 낮은 목소리가 꿈속에 나타나 나를 다시금 그 끔찍한 장소로 이끄는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리의 목적지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다. 그곳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그러나 그 펜션에 관한 무서운 소문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가벼운 바람 소리가 우리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한층 더 분위기를 돋우었다. 하지만 한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소문은 흥미롭게 여기며 무시했지만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 쉬기로 했다. 나는 좁고 긴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향했다. 오래된 목재로 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묘한 느낌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톡톡.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찾아온 것일까? 시간을 보니 이미 새벽 2시였다. 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어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으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더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때 창문 쪽에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 너머로 흰 얼굴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 같지 않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고 복도를 달려 친구들 방으로 향했다. 친구들 역시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왔다. 사정을 설명하자 함께 창문을 확인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두가 나를 안심시켰지만 이상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 모두 거실에 모여 잠을 청하기로 했다. 형광등 아래에서라면 안전할 것 같았다. 그러나 깊게 잠들지 못한 나는 새벽에 눈을 떴다. 그리고 거실 창문 너머로 다시 그 흰 얼굴이 보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서 그리고 확실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황급히 불을 켜고 친구들을 깨웠지만 이번에도 그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짐을 챙기는 동안 나는 복도에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마주쳤다. 그것은 손가락 하나를 입가에 올리며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펜션을 떠났다. 차를 타고 산을 벗어나자 마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 멀리 그 펜션을 바라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여전히 나를 응시하던 그 얼굴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런 외딴 곳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인간이 아닌 무언가였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때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